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시장의 한 줄 평은 바로 유통주 살아날까.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을 꺼내 있어서 경기 민감주가 좀 빠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좀 빠진 상태죠. 자, 그런데 코스닥은 오늘 드디어 6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600포인트 돌파하는 또한 주역이 홈쇼핑주입니다. GS 홈쇼핑, CJ 홈쇼핑이 같이 시가총액 높은 데에 올라갔죠. 그래서 유통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을 오늘 명쾌히 정리해 드리고요. 오늘 목요일 시장을 끝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좀 밀려났었죠. 단기간에 환율 변동성도 상당히 좀 커지고요.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크게 밀려나고 이에 따라서 내수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또 시장에서 실제로 반영도 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을 갖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듯 싶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끝내주는 전략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유통으로 가져오셨는데요. 네. 오늘은 또 종목별로 좀 많이 달랐는데 네. 어제 장에는 또 백화점주들이 오랜만에 그렇죠.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요. 네. 그 원인을 놓고 뭐 한쪽에서는 환율 영향이다, 한쪽에서는 뭐 면세점 모멘텀이 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유통주 중 어저께 특히 백화점주가 상당히 신세계로 급등을 했고 그리고 대다수 백화점은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찍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제 급등한 걸 보니까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는 또 이제 홈쇼핑주도 같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 좋았던 그동안 실적도 안 좋았던 좀 오르고 있어서 전체적 경기 민감주의 어떤 뒤에 순환 매측으로 내수주인 오르지 않겠나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이 좋거든요. 어제는 백화점주 외국인과 기관이 다 샀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좋다. 그러면 추세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과연 외국인 매매 동향이나 기관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준비해 주셨죠. 네. 보면서 또 외국인 매매 동향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이제 기존에 11월부터는 외국인들이 계속 좀 샀습니다. 샀고요. 최근 들어서 올해 1월 달 들어서 1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보게 되면 롯데쇼핑은 외국인 23만 주 샀고 현대백화점 11만 주, CJ 오스핑 3만 주, 네. GS 홈쇼핑 2만 주 이렇게 샀습니다. 좀 대형 쇼핑주를 이제 샀다는 거죠. 홈쇼핑과. 그런데 이제 그동안 기관이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기관 매도가 이제 롯데쇼핑 보니까 일단락됐고 현대백화점 오히려 1월 15일부터 15만 주를 샀습니다. 10만 주를 샀고요. 그리고 CJ 홈쇼핑, GS 홈쇼핑도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순매수로 전환한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제는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 뭐 1월달,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일단 그 계속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이 춘절 관련한 뭐 이슈라든지 뭐 구정, 설날 특수 뭐 이런 거 노리고 있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뭐 소비 심리가 워낙에 좀 안 좋은 상황이고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적 관련해서는. 작년에 2013년대 내수가 아주 침체가 안 좋았죠. 세월호 영향도 있었고 월드컵에 대한 특수도 없었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백화점에 팔리질 않았던 물건도 GS 홈쇼핑,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악재가 거의 반영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오히려 경기 소비재 쪽에 속하는데요. 이 경기 소비재는 경기 부양이 좀 어지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유로존뿐만 아니라 오늘 뭐 어제 중국의 지준율도 인하했죠. 그러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추가 금리 인하든지 그래서 경기 부양을 좀 기대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이 내수가 올해는 좀 살아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평가에다 내수도 좀 살아나게 되면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좀 길게 투자하신 분은 좀 쌀 때 사놓자 그런 개념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 면세점 관련해서 네. 어제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뭐 서울 시내 세 곳에서 이제 두 곳은 이제 대형사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롯데는 일단 못 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서 좀 주춤했던 거. 신세계나 현대가 좀 셌던 상황인데요. 그런 모멘텀이 실제로 좀 이제 글쎄요 투자비가 오히려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실적에는 단기간엔 또 뭐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를 계속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네, 예. 결국은 이제 주가가 바닥인 상태에서 성장 모멘텀을 어떤 업체가 가져가더라도 그 업체는 성장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중장기 투자자인 특히 외국인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좀 계속 사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앞서서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럼 밸류에이션도 좀 비교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제가 테이블 이제 표를 준비했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입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백화점이나 GS 홈쇼핑, CJ 오쇼핑은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이제 상당히 크고 롯데쇼핑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4.5%밖에 되지 않죠. 차이가 많이 네, 나네요. 그렇죠. 네.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산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롯데쇼핑 0.4배, 현대백화점 0.8배, GS 홈쇼핑 1.4배, CJ 오쇼핑 1.8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산 가치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특히 백화점 쪽은요, 쇼핑은. 그리고 홈쇼핑은 좀 어느 정도 1.4배니까 좀 높은 편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ROE를 보시면 10%대에 있는 게 GS 홈쇼핑들이 CJ 홈쇼핑 13% 이렇게 있죠. 16%. 그러면 중장기 투자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9%고요. 롯데쇼핑은 5%예요, ROE가. 그러면 경제 성장률보다는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평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쇼핑주가 PER, 수익 가치로 봤을 때 9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보다 많이 고평가 이런 게 아니고 적정 주가에 와 있다. 그런데 대수가 좀 살아나면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밴드로 보면 지금 하단 밴드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PR 밴드로 보면 역사적으로 한 11배 정도 이렇게 12배 정도 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백화점주는 실적의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펀드라든지 이런 데도 어느 정도 실어 놓는 게 좋거든요. 내수지기 때문에 방어주죠.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이제는 좀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또 기관이 최근 사는 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화점주들도 보통 3인방, 삼총사 이렇게 부르고 홈쇼핑주도 그렇잖아요. 지금 앞서서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수급표도 그렇고 보면은 각각 한 종목씩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신세계 그리고 현대 홈쇼핑 이렇게 없는데 지금 네 종목을 좀 토픽으로 보셔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신세계하고 현대 홈쇼핑은 좀 덜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네, 신세계도 물론 롯데쇼핑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워낙 밸류에이션 가치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 이제 면세점에 대한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하지만 현재는 이제 기존 대형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료상으로 좀 볼 게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 게 이제 직구 오늘은 뭐 주식 직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도 뭐 작년 기준으로는 2013년 대비로 한 절반 정도 더 많은 금액, 뭐 8조 원인가 거의 9조 원을 거래시켰다고 하는데 이쪽도 사실 뭐 그 고가의 제품들 또 그 사치제로 이제 분류되는 쪽들은 해외 직구하는 이 명품족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좀 그 백화점이나 이런 쪽들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실적 악화에.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연계돼서 나오려면 한 1년 정도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지금 뭐 CJ 오쇼핑도 해외 직구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역직구 쪽에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홈쇼핑은 방어를 할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역직구를 해서라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백화점주는 결국은 실적은 내수 쪽이고요. 면세점은 좀 중국 좀 감각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적 영향은 올해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에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수급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준율이 이제 인하가 됐는데 사실은 저번에 뭐 금리 내리고 했을 때는
정유주, S-오일이 그날 거의 상한가였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오늘은 만약에 유가가 올랐었으면 오늘 상당히 개포제로 이제 많이 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유가가 급락이 나와버리면서 상쇄된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소비재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국에 중자만 들어가도 같이 움직였던 막 아주 작은 종목까지 다 디전해가지고 다 오늘 올리더라고요.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수혜주를 막 찾아내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좀 중국 춘절이나 이렇게 금리나 이런 상황과 연결해서 좀 볼만한 종목군들 뭐가 있다고 보세요? 실제 이제 지준율을 이제 0.5%포인트 내렸었죠. 대형업 은행들은 20% 지준율인데 이제 19.5% 내리고요. 중소형업체들은 기관들은 금융기관들 18%에서 17.5% 내렸거든요. 그리고 작년 대출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11월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지준율을 내렸어요. 이것은 경기 부양의 의지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정책적으로 3월 5일 날 이제 GDP를 전망을 할 텐데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 부양책 양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4월이나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기준금리 인하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확실히 방향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주가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춘절, 이제 2월 18일부터 24일 날 춘절이 있죠. 그러면 춘절 관련된 것도 결국은 이제 중국의 어떤 소비 여력도 확대되고 경기도 부양도 훨씬 더 나아지겠죠. 하지만 종목을 보게 되면 이 춘절 때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실질적으로 여행주나 하나투나 이런 거 보면 7월, 9월부터 올라가고 이 종목 지금도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9월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럼 춘절 때문에 올라간 것보다는 전체 어떤 여행객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추절 이거랑 맞물리면서 그때죠. 네. 그리고 결국은 그냥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춘절을 보고 네. 산다는 것은 이제 늦었다는 거죠. 기존에 사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제 들어가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죠. 춘절 전까지는 계속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거래가 최근에 터졌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춘절 전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좀 매물화 될수 그렇죠. 있다는 조정받을 수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춘절이 되게 되면 2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정도, 여름 정도 되면 여행객의 어떤 여행사들이 중국 현지 로컬 여행사들도 실적이 좋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행주들은 좋은데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투자는 좀 늦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혜 종목을 보게 되면 수혜 업종은 테이블을 보시면 여행주, 항공주, 화장품주, 카지노주, 호텔주 이런 것 있죠. 전통적으로 수혜 업종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그리고 수혜 종목도 가장 여행주에서 좋은 하나투어,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아시아나항공은 저도 많은 이상을 갈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중장기로 보면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이블 CNC가 또 중저가 브랜드 특히 춘절에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주가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작하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강원랜드.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랜드는 지금 정도 들어가도 별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은 또 많이 올랐는데 춘절 수혜주보다는 이렇게 이제 춘절 수혜주도 우량주 중에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추세를 타고 있고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늘 일단 쇼크가 냈잖아요. 이 종목은 좀 오늘 근데 외국인은 엄청 사더라고요. 또 요즘 어떻게 보세요, 파라다이스? 실적이 이제 적자로 전환됐죠. 근데 순이익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한 뭐 좀 줄 거로 실질적으로는 좀 주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는 상당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줄었으니까 객장 투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영업 조금 결국 투자 관련된 비용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순이익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성장성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중요한 것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거든요. 영종도에. 그래서 중장기로 보면 괜찮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끝판에 이제 26,000대 올라왔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사고. 그래서 굳이 지금 정도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장기로 보는 사람들은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해주셨던 그 유통이랑 좀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걔네가 이제 그 면세점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여행주 뭐 이런 쪽들은 너무 비싸지 않냐 고가권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좀 긴 흐름에서는 면세점 만약에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투어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네. 아주 좋은 모멘텀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가 2월 3일 날 너무 많이 걸렸죠. 22만 8천 원 했는데 이렇게 거래가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한 50% 정도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작년 11월부터 50% 정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50%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는 반드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세가 다시 만들어지면 하더라도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어제 원봉을 좀 오늘 양봉이 떴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을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네요. 네. 자주 그래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님들이. 예.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갖고 있으면 단기적인 투자자는 이익 실현을 이제 다음 주까지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금융 대형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크게 밀렸는데 그 시발점이 됐던 게 이 신한지주 실적은 나왔는데 이 실적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었고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순이자 마진이거든요. 순이자 마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다른 금융 지주사들도 약세 흐름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환율 문제하고 좀 맞물리면서 순이자 마진 하락의 시작인지 그렇다면은 이 금융주들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다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작이라 보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됐고 이미 그리고 순이자 마진이 올해 증가되는 금융권은 은행주는 기업은행밖에 없습니다. 기업은행 소폭 증가되는 거. 나머지는 다 순이자 마진 올해 전체 예상이 안 좋게 나오거든요. 작년부터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증가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물론 당장은 신한지주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것은 일회성 비용, 퇴직금, 그다음에 판관비 많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다른 은행도 비슷합니다. 12월에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지만 근데 따져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쪽에서 그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게 영향이 있어서 수익이 좀 내려갔더라고요. 나머지 쪽은 좀 올라가 전체적인 이자는 좀 늘어났는데 하지만 이런 추세는 이어진다 올해도 앞으로 금리 인하가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더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올해는 은행주의 순이자 마진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리고 특히 최영환 부총리 팀에서는 경제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온갖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중에 저리로. 가장 중요한 게 대출금리거든요. 네네. 부동산 대출금리 정책적으로 억제이기 때문에 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행은 그러면 그 부동산 담보대출금리가 좀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된대요. 우리나라 이제 담보대출이 75%가 부동산 대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진이 좀 줄어들면 전체적인 마진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올해는 은행주는 정말 짧게 기술적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수익 손실 난다는 상태에서는 들고 가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B금융도 지금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보냈고 자동차 무너졌고 금융주까지 이제 시총 큰 대부분의 섹터가 다 이제 좀 우울하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장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990 얘기하던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대우증권의 김학균 연구원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2월 달에 1980까지도 가능하다 한 것 같아요. 밴드로 1900에 1980 이야기했는데 그분 논리가 이제 그 팀장 논리가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고 원자재가 랠리가 나오게 되면서 장이 잠깐 반등해서 80까지는 간다 했었는데 어제 그제 뭐 한 70선 부근까지 움직였다 다시 이제 오늘 1952까지 와 있는데 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스피 전망은 1937포인트에서 1976포인트 작은 박스권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 20포인트를 확실히 안착했기 때문에 20포인트는 깨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2월 달에는 그래서 아까 1990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990을 돌파를 한다면 2주간의 돌파 있으면 추세적 상승 전고점도 위로 2000대 이상은 안착할 걸로 보이고 아직은 1990은 돌파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거 향후에 어떤 주가 몇 포인트 갈지 그런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하반 경제에서 아주 견고합니다. 그 얘기는 밑으로 빠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 민감적 추세 반등을 했다가 지금 숨고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내수주도 유통주도 그렇지만 이제는 또 들어오고 있고요. 그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영역이죠. 그러면 이제 크게 빠질 업종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반 경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주는 오늘 빠졌지만 바닥권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바닥을 깨지 않을 거로 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빠질 영역 업종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경기 민간주가 2차 상승을 한다면
지수는 바로 위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수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수보다는 코스피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들이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이제 유가가 8%나 빠졌는데 반응이 많이 올라왔는데도 한 3%대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매도 시그널이 오늘 종가 보니까 안 나왔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것은 견조한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1990을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내일장 한판 승부수 네. 띄워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내일은 결국은 이제 유가가 급락하고 급등하고 영향을 너무 이제 받고 내가 투자를 하지 말라. 유가는 벌써 단기 바닥을 하긴 했고 추세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등락을 한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영향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지 마시고 종목별로 가시면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위주로 가시는 게 단기적으로 20%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경기 민감주가 30% 왔습니다. 한 달 정도 걸쳐서. 그 얘기는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지금 작용하고 순환매가 되고 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순환매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유통주도 단기 올라오듯이 홈쇼핑도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있고 오래 실적 개선되는 업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 보시면 많이 올랐던 IT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뿐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핵심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승부수. 네, 승부. 네, 과연 어떤 업종인지 종목인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종목은 이제 원자진대 대우 인터내셔널. 네. 이제 시작하는 종목 대우 인터내셔널 한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미생 보니까 생각나죠? 미생. 네, 상사주잖아요. 자원개발. 네, 상사주. 보면은 네. 차트를 보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유통주와 대체로 좀 비슷한 모습 그리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 종목 좀 어떤 메리트 보고 계시는지 네. 정리해 볼까요? 이제 무역 상사, 종합 상사 중 이제 그쪽은 이제 하향 안정세에 대해서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스전이 수익이 본격화되고 있고 미얀마 그래서 수익 한 7, 80% 기여하는데 이 가스전이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래서 올해 영업 이익도 안정적으로 계속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가 피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3만 내에서 4만 원 근처까지 쉽게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지금 바닥권에서 3만 초반은 좀 매집해 놓은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당분간의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6일 금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12월 무역 수지 발표됩니다. 시장 예상치 380억 달러 적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월 실업률도 나옵니다. 내일 일본에서는 12월 선행지수와 함께 동행지수 두 가지 발표됩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 일정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화학주 가운데서는 롯데케미칼이 실적 내놓고요. 이 밖에도 현대하이스코, 지역 난방공사 등이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휴온스, 창해에탄올, 다날, M게임, 유진로봇, 트레이스, FST는 신주인수권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SDN과 트레이스는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하고 페노션은 유상증자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내일 우리종금은 주주총회를 엽니다. 확실히 올해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정유사들이 힘들긴 힘들었나 봅니다. 조금 전 SK이노베이션도 실적을 내놨는데요. 4분기 적자가 4,630억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한 3천억 원 정도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나왔고요. 지난 한 해 동안으로 계산해 보면은 2,241억 원 적자로 37년 만에 또 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일 주가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0.74%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자금이 700조인 상황에서 최근 월 초에, 2월 초에 고객 예탁금이 1조 6천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ELS 만기된 자금이 예탁금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새 돈이 코스닥 600을 보고 환류를 한 것인지 오랜만에 같이 들어온 것인지는 궁금해지는데요. 이 개인 쪽 수급도 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